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다행히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집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주어 큰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서울에 올라와 보니 충격적인 물가에 놀라고 말았죠. 특히 살아가는데 필수인 집이 너무 비쌌죠. 저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기에 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보았는데 이마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죠. 비싼 등록금도 지원해주는 부모님께 월세마저 지원받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고 저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높으니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 모르는 소리였죠. 학교 수업을 들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만 반복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죠. 또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번 가게를 옮겨 다녔는데 그중 몇몇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20살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 학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이었죠. 어느새 네 번째 일하게 된 가게에서는 서서히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너무 좋았죠. 30대 후반에 아이가 없는 유부남이었고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줌마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가끔 추파를 던지는 아줌마 손님들을 눈웃음 지어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아버지뻘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너무 뻔히 쳐다보니 그럴 수가 없었죠. 음식이나 술을 주문할 때도 저를 불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으러 가면 저를 다시 오라고 하며 압박을 주었죠. 그렇게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서빙을 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한 아저씨가 몰래 제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 어떤 아저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설명을 하고 경찰을 부른 뒤 가게 CCTV를 돌려 한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을 찾아냈죠. 사장님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그 아저씨는 경찰에 끌려갔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놀랐냐며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게 되고 말았죠. 사장님은 결혼도 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부남에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기에 혼자 마음에 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이어나갔죠.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에게 이쁨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도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알뜰하게 잘 챙겨주었고 다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며 보답했죠. 맛있는 음식과 잘 교육된 직원들 덕분에 매출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부인이었죠.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가게로 들어와서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지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켰고 그때마다 사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게를 창업할 때 사장님 부인이 돈을 줘서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부인이 다녀간 날이면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일할 맛이 안 나곤 했어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님의 따뜻한 인성을 알기에 사장님 부인이 미웠고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사장님 부인이 본인 가게를 오픈하면서 우리 가게에 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부인이 가게에 오지 않으니 사장님의 표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다들 집에 일찍 가고 저와 사장님만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저는 사장님과 둘이 술을 마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속도 조절을 못한 채 마셔서 금세 취하고 말았죠. 취기가 올라온 김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죠. 사장님 표정이 요새 어두워 걱정이 되어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고 사장님은 부인 때문이라고 말했죠. 부인이 가게를 시작한 후로 가게에 안 오는 건 좋은데 가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모두 사장님에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도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을 텐데 부인의 화풀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힘들면 저에게 기대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조금 놀랬지만 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좋아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았고 서로의 격한 심장 소리를 느끼고 말았죠. 사장님은 제 얼굴을 다시 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는 흥분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키스를 하며 동시에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둘 다 가게 테이블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유부남이라 정신을 차리고 멈추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성난 황소처럼 저와 하나가 되었고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에게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장님은 알고 있었다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키스를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죠.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의 밀회가 시작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일부러 남아 정리하다가 사장님과 주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부인이 없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제가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릴에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사장님과 매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꼭 저를 안아주고 집에 간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사장님에게 의지하며 제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